여러분 혹시 토요일 오후 아버지 손 꼭 잡고 강변 테크노마트로 향하던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자제품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 그리고 5층 컴퓨터 매장에서 아버지가 점주 아저씨와 1시간 넘게 견적 상담하시던 그 시간 말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1999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테크노마트에서 조립 PC를 마쳤던 그날을 말이죠. 펜티엄 3 프로세서에 128메가 램 20기가 하드, 당시로서는 최고 사양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1998년 문을 연 이후 20년 넘게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텅 빈 매장과 셔터 내린 점포들로 가득합니다. 2026년 현재 테크노마트는 더 이상 전자제품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40대의 청춘이 머물렀던 그곳, 한때 IT 성지로 불렸던 테크노마트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98년 4월 강변역에 문을 연 테크노마트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니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1층부터 8층까지 빼곡히 들어선 전자제품 매장들, 9층에 레스토랑, 10층에 CGV, 영화관까지 갖춘 완벽한 멀티플렉스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테크노마트로 소풍을 가듯 했던 그 시간들을 말이죠. 아버지는 5층으로 직행해서 조립 PC 견적을 맞추러 가시고, 어머니는 3층 가전제품 코너에서 최신 김치냉장고를 구경하시고, 우리는 6층 게임 코너에서 스타크래프트 시드랑 MP3 플레이어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했던 점주 아저씨들의 호객 행위를요.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사장님 컴퓨터 보러 오셨어요. 여기가 제일 싸요. 지금 PC 특가 행사 중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테크노마트의 활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테크노마트는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인기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면 옆 매장 가서 또 견적을 받고 또 옆 매장 가서 비교하고, 그렇게 3시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처음 갔던 매장으로 돌아가서 구매하는 게 일상이었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모뎀으로 삐리리리 소리내며 연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옥션에서 중고 물건 사는 정도였고, 새 전자제품은 반드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상담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테크노마트 점주 아저씨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마더보드에는 이 램을 꽂아야 하고, 이 그래픽카드 쓰려면 파워를 몇 와트로 해야 한다는 걸 다 꿰고 있었죠. 우리는 그 조언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하는 대로 부품을 사면 집에 가서 조립하고 윈도우 98 깔고 부팅이 되는 그 순간의 희열이란.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9층 푸드코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먹던 돈가스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컴퓨터 부품 몇십만 원어치 사고 나서 먹는 6,000원짜리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식사 후에는 10층 CGV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는 게 완벽한 주말 코스였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2000년에 생기면서 서울 서쪽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강변과 신도림, 이 두 곳이 대한민국 IT 유통의 양대 산맥이었죠. 용산은 좀 더 전문가용이고 테크노마트는 일반인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막내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러더군요. 형님, 컴퓨터 부품은 다나와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 게 제일 싸요. 테크노마트 가면 시간만 버리고 비싸요. 처음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자제품은 당연히 매장 가서 직접 보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가 보여준 다나와 사이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매장마다 다 나와 있더군요.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애누리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테크노마트 매장을 3군데 돌아다니며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전국의 최저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 쿠팡이 등장했고 2011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처음 아이폰 3GS나 갤럭시3를 샀을 때 그 신기함을요.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테크노마트 가려면 주말 기다려야 하고 왕복 2시간 걸리는데 쿠팡은 잠자는 동안 배달해준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제품을 사다니 고장나면 어떡하지 애즈는 어떻게 받지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막상 한번 사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오히려 불량 제품은 바로 교환해주고 애즈도 택배로 해결되고요.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테크노마트 매장에서 80만원 하던 노트북이 온라인에서는 65만원에 팔리더군요. 15만원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굳이 토요일 오후를 희생하면서 테크노마트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처음엔 테크노마트에 가서 실물을 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을 했습니다. 매장 점주 아저씨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구경만 하고 나와서 집에서 온라인 주문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점주분들께 정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매장 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온라인 쇼핑에 익숙했지만 우리 같은 40대, 50대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마스크 쓰고 테크노마트 가서 사람들 사이 비집고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는 게 훨씬 안전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테크노마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2020년쯤 오랜만에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았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군요. 5층 컴퓨터 매장이 있던 자리에 가구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침대랑 소파를 파는 겁니다. 테크노마트에서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층마다 풍경이 달랐습니다. 어떤 층은 웨딩홀이 생겼고 어떤 층은 키즈카페가 들어섰더군요. 7층에는 사무실로 쪼개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섹션 오피스라고 하던가요? 가장 황당했던 건 신도림 테크노마트였습니다. 5층 전체가 경찰서 임시청사로 바뀌어 있더군요. 서울 구로경찰서가 리모델링 하는 동안 3년간 통째로 임대한 거였습니다. 테크노마트가 경찰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남아있는 전자제품 매장들도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 삼성 고객센터, LG전자 에즈센터 이런 데들이 대부분이었죠. 판매보다는 수리가 주가 된 겁니다. 그나마 장사가 되는 곳은 중고 휴대폰 매매점 정도였습니다. 어느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더군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인데 말이죠. 과거 같으면 이 시간에 손님 응대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요. 한 점주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하고요. 그분 대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하루 매출이 과거 1시간 매출만도 못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뭘 하겠어요. 여기라도 지키고 있어야죠. 관리 주체에서는 공동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새로운 콘셉트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크노마트는 구분 소유 형태였습니다. 각 매장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은퇴 자금으로 매장을 샀고, 어떤 분은 대출받아서 샀고, 어떤 분은 상속받았습니다. 이 수백 명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자는 거죠. 하지만 소유주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팔고 싶어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건물은 점점 낡아갔고 투자는 끊겼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건물이 낡으니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임차인이 없으니 건물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 더 낡아지고. 2023년 가을 지인 하나가 테크노마트 매장을 경매로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에 샀냐고 물었더니 감정가의 6%래요. 6%라니 원래 1억짜리를 600만 원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궁금해서 그 지인을 따라 테크노마트에 가봤습니다. 8층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구자 392개 중에 150개 이상이 완전히 비어 있더군요. 어떤 구역은 통째로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불 꺼진 매장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은데도 어두컴컴하고 인기척이 없었죠? 영업하는 매장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암흑이었습니다. 마치 폐건물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한 구역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하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공짜로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공짜인데도요. 왜 안 들어올까요? 간단합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매장 지키고 앉아 있어도 손님 한 명 안 오는 데서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관리비만 나가고 전기세만 나가죠. 강변역 지하철 이용객 수도 줄었습니다. 테크노마트 때문에 강변역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역 자체도 한산해진 거죠. 악순환의 극치였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테크노마트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던 테크노마트가 아닙니다. 얼마 전 아들이 노트북을 사야 한다기에 테크노마트 갈래 물어봤습니다. 아들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거기 아직 있어요. 쿠팡에서 사면 되는데요. 우리 아들 세대에게 테크노마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오후에 방문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차하는 데만 30분 걸렸을 시간인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군요.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죠. 옛날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참담했습니다. 컴퓨터 매장은 거의 다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중고폰 매매점 몇 개와 애플 에즈센터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옛날 자주 가던 매장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펜티엄 3 견적 맞춰주시고 윈도우 98 깔아주시던 그분요. 지금은 네일샵이 들어서 있더군요. 9층 푸드코트도 가봤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이면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영업하는 식당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남은 식당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먹던 그 식당은 간판만 바뀐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층 CGV는 아직 운영 중이긴 한데 상영관 수가 많이 줄었더군요.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트폴 메가박스로 다 빠져나갔죠.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비슷합니다. 지난달에 가봤는데 1층은 그나마 사람이 좀 있었지만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황량했습니다. 3층 조이압이라는 취미 전문점만 그래도 손님이 좀 있더군요. 인터넷에 테크노마트 검색해보니 2024년 이런 기록이 올라와 있더군요.
공동임대 사업 추진하면서 기존 운영주들과 마찰이 심해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객들 눈에는 망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겁니다. 내부 사람들은 아직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 인식의 괴리죠. 코로나19 이후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가는 습관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완전히 체득했죠. 이제 젊은 세대에게 테크노마트 가서 컴퓨터 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왜 굳이요? 그냥 쿠팡에서 클릭하면 되는데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테크노마트의 몰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배운 지식과 기술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얼마 전 회사 신입사원이 챗GPT로 보고서를 10분 만에 작성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같은 보고서 쓰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친구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뚝딱 해내는데 저는 엑셀로 수작업합니다. 테크노마트가 1990년대의 성공 방식을 2020년대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2000년대에 일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교훈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IT 산업은 5년이면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부서가 5년 후에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테크노마트는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경험의 변화입니다. 과거 고객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리함을 원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속도와 효율이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 비대칭의 붕괴입니다. 테크노마트 점주들이 가졌던 정보의 우위는 단아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모든 정보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체험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은 망합니다. 코스트코가 성공하는 이유는 쇼핑 이상의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사람은 AI에 대체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적 유연성입니다. 테크노마트는 구분 소유라는 구조 때문에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에 갇혀 있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연 매출 10조 원을 넘기던 아시아 최대 IT 메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나진상가 12동 13동이 철거되었고 14동도 2026년 철거 예정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용산 전자상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 40대에게 용산과 테크노마트는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청춘이 머물렀던 공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선물로 조립 PC를 맞추러 갔던 곳, 첫 월급 타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러 갔던 곳, 결혼 준비하면서 가전제품을 알아보러 갔던 곳. 그 모든 추억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향수에 젖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얻는 겁니다. 테크노마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테크노마트의 흥망성쇠를 통해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1998년 개장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불과 25년 만에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IT 성지라 불리던 곳이 지금은
공실과 쇠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테크노마트의 실패에서 배우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채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프라인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여전히 주말마다 북적이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명품 매출로 호황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성공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코스트코는 대용량 저가와 회원제 특별함을, 백화점은 럭셔리 경험과 VA 서비스를, 트레이더스는 창구형 쇼핑의 재미를 제공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40대인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 테크노마트에서 조립 PC 견적받던 그 경험도 알고 쿠팡 로켓 배송의 편리함도 아는 세대죠. 이게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 그게 우리입니다. 테크노마트는 과거에 머물러 망했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챗GPT든 파이썬이든 유튜브든 뭐든 좋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게 더 두렵습니다. 테크노마트를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낙오자가 된 그 이야기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삶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20년 전 지식만으로 평생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생 학습, 평생 성장,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아버지 손잡고 컴퓨터 부품 고르던 그 시간, 첫 월급으로 MP3 플레이어 사던 그날, 친구들과 9층 푸드코트에서 돈가스 먹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그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추억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때는 좋았는데 나는 말로 현재를 회피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테크노마트는 사라져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산 전자상가의 재개발 이야기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변신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테크노마트 추억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